준비를 마치고 나서 시작하려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는 동안 환경이 더 어렵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글은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대하여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만 한다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록도 그렇고 업무도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는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생각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달려갔다가 그 길이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기록을 습관으로 만드는 7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수첩과 같은 필기도구를 항상 지참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기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록이라는 고체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연기처럼 언제든지 사라져 버립니다. 둘째는 주위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찰은 꼭 사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사물에 대한 관찰도 포함됩니다. 셋째는 기록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기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시간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파악해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기록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다른 일을 그냥 제쳐두고서라도 기록하는 시간을 본인이 만들 것입니다. 넷째는 기호와 암호를 사용하여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호와 암호를 사용하지 않고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기록이나 조금 더 빠르게 기록을 하려고 할 때는 기호와 암호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요사항은 눈에 띄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은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나중에 알아볼 수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중요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기록을 자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쓴 기록을 다음에 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록을 남기지만 그것이 활용이 되지 못한다면 그냥 종이로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재활용은 자신이 쓴 기록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새로운 기록을 남기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기록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기록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습관의 7단계에 대해서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첩과 필기도구를 항상 지참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언제 어디서나 떠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기록이라면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서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경우 떠오른 그때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라 냅킨에 기록을 남긴 사례도 있었고 샤워 도중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거울에 손가락으로 적어 놓아 나중에 입김을 불어 확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이동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스마트폰을 꺼내어 주요 단어를 적어 놓고 기록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여 단어를 연결하여 아이디어를 새로 정리하곤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잘 하려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잘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잘 관찰할수록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 리얼 사운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책에서 배운 어성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나는 소리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성어가 실제 소리와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실제로 나는 소리를 글자로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관찰을 열심히 했을까 생각하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관찰을 잘하면 잘할수록 기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록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중에 기록을 하는 시간을 하루에 5분 정도만 투자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5분이라는 시간은 생각하기에 따라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컵라면에 물을 넣고 3분 정도를 기다리는데 준비 시간을 포함하면 5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컵라면 하나를 먹는 시간 정도라도 기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그것이 모이고 모여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기록하는 기간이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만들어질 때면 15년 정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만 본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기록이 바인드로 50권 정도가 되어 갑니다. 1년에 3권 정도라고 하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 기록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만 본다면 1년 동안 7권 정도의 바인드가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2007년 첫 해에는 바인드 한 권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록에도 가속도가 붙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호와 암호를 활용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할 때 기호와 암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발 과정에서 관리계획서를 만들 때도 이처럼 기호가 사용됩니다. 이 경우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기호를 통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게 풀어서 쓰지 않더라도 기호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호는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무슨 의미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암호는 첩보원들이 주로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적어서 같은 편에게 보낼 때 사용합니다. 이처럼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의 경우 암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을 남길 때도 이런 점을 잘 활용하면 기록을 남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기록을 개인적으로 남길 때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구독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구독보다는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좋아요보다는 실천을 하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아요를 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좋아요를 누르는 수고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이 없어도 매주 월, 수, 금 오전 7시에 자동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실천을 기다리겠습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